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였습니다. 준비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정을 두고도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귀를 기울였고 민생 정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과 같이 민심은 권력이 민심을 배반하고 이를 거슬러 독선과 독주로 흐를 경우에는 가차없이 배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측근비리, 친인척비리와 같은 권력형 게이트 사건에 민심은 위반하였으며 대통령 임기에 상관없이 레임덕의 위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문재인의 부여 속에 펼쳐진 대국민 정치 사기극 조국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알리는 서곡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또다시 암흑기를 맞이하고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지고지수는 같이 언론의 자유,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거 전체주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광란의 홍위병들은 조국에서 날선 질문을 한 기자들에게 전화, 문자, SNS로 욕설, 협박하는 추잡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연속포를, 조국에게는 꽃다발을 보내는 등 홍위병식 집단 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6일 인사청문회 개최되고 죽창을 든 죽창조국이 죽창가를 부르며 국무회의에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조롱하면서 조국을 기어코 임명한다면 이것은 문재인과 자익이 수십 년간 기다렸던 남한 장경화란 불법 쿠데타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바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 국가 정보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사회주의자 조국이 마침내 자리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 조국은 대한민국 전복에 직접 가담한 사상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사상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사상 전향은커녕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향도 반성도 하지 않는 좌약 혁신범 조국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최고 시민기관인 국무회의를 장악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를 구성하는 국무회의 임명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절차적 국민주성과 합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국민이 반대하는 조국을 국회를 정시하면서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소호와 헌정 질서 회복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조국이 말했던 죽창을 들고서라도 무능하고 부패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좌익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진군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의 폭탄에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버지아 식민지 의원으로서 당시 최고의 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한 애국 연설이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이 김미 프리덤 오와 김미 데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명언처럼 우리도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수유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결기와 투쟁 의지를 보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임명 제거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시간, 문재인의 타임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 심판을 위한 역사적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퇴진을 위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불판의 불꽃처럼 펼쳐나가 역사의 심판, 국민의 심판의 시계가 작동할 것입니다. 문재인이 조국의 지명을 철회하고 검찰 스스로 자처하지 않는 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위기와 문제의 시작과 끝은
결국 문재인에게 귀결될 것입니다. 문재인의 오기와 독선이 오늘날 문재인 정권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두 떨쳐 일어나 한마음 한뜻으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헌정질서 파괴, 쿠데타를 분쇄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구국대오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당에게도 요청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들은 조국의 임명과 문재인의 위기와 독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아무 가족을 부르지도 않는 조국 혼자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마치 통과 의뢰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한국당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실망을 금치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 가족이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청문회 보이콧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사태를 위해서 한국당은 앞장서야 될 것이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회를 포기하는 등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모든 국회 절차, 여의도 절차에 반대하고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한국당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 투쟁이 119일차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저들의 인신감금에 의해서 옥중 투쟁하고 계신 지가 889일차 되는 날입니다. 2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정말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악질적인 정치 보복, 공포 정치,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뚝은 무너졌습니다. 원래 정권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지만은 그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긴급하게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이번 조국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 좌파들은 진보 좌파가 아니었고 수국골통 부정부패 자식 비리 좌파였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문재인 씨의 딸아들, 박원순의 딸아들, 조국의 딸아들, 또 얼마나 많은 좌파들의 자식들이 지금과 같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행태들을 했을까. 그들끼리 나눠먹듯이 스펙 쌓기뿐만이 아니라 시험 문제 이런 것까지 얼마나 많은 부패의 고리들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요즘 조문 정치라는 게 있어요. 조문 정치. 뭡니까? 조국이 첫 번째고 문재인이 두 번째다. 저렇게 조국의 비리가 그렇게 터지는데도 끝까지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를 보면은 도대체 조국의 비리와 그들의 큰액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119일차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애국 국민들 이제는 불복종할 거는 불복종하고 싸울 거는 싸우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조국 임명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라고 정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축창을 들고 나와서 정면전을 하든 그들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부도덕함 그 다음에 무책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문재인 정권 퇴진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 뚝에 조그만 흠이 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가 2017년 예산이 400조를 넘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400조 넘길 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그 예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2년 만에 113조가 늘었어요. 513조를 내놔라는 거예요. 그것도 경기가 좋아서 성장을 하고 실질적인 세수 수입이 많아서 된 게 아니다. 기업이 경영이 악화돼서 원래 마이너스 법인세 수입이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수입은 없는데 예산은 늘리겠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60조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합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의 12%를 국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지더라도 경제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권 고위직의 발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게요. 경제를 망하게 하는 주범들이 누구냐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를 정말 작은 정부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아끼고 아껴서 25조에서 30조 정도를 세수 수입을 늘려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도 다 까먹고 포퓰리즘 정책, 선심령 정책, 알바 일자리 정책, 돈 들어가는 돈으로 때우는 정책만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 경제는 더 이상 회색 불능이다.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제는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왜? 문지방을 넘어버린다고.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게 문지방을 한번 넘으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 말대로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경제 망하는 것보다 빛을 줘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망해서 주범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지금 미래 세대들한테 엄청난 이번 내년 예산만 해도 60조의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국채 발행을 해서 호남 밀어주기 또 포퓰리즘 자기한테 표만 된다 그러면 다 갖다 놓고 그러고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끼리 연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업에서 돈 빼먹기 하고 태양광 말도 안 되는 원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하고 이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해놓고 미래 세대한테 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2년 반 전부터 우리 공화당이 했던 일들이 다 옳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니까 2017년 5월달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그것이 다 옳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게 경제 망하고 안보 완전히 빗장 다 열어주고 외교에서는 망신당하고 한미동맹 깨버리고 북한한테 개망신 다 당하고 이런 나라의 품격도 국민의 자존심도 내던져버리는 문재인 정권의 길은 바로 정권에서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또 하나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할게요. 조국 청문회 왜 하는 겁니까? 조국이 국회에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에 침탈을 하러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자간담회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막지는 못하고 그 다음날 상권 분립 침탈했던 조국을 청문회 하겠다? 아니 지금 범죄행위가 가족 사기단의 범죄행위가 수도 없이 나타나는데 그 범죄자를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그러면 그 청문회 마치고 문재인 씨가 조국 청문회 이제 했으니까 이랬던 저랬던 임명하면은 그냥 깔아주는 거 아니에요? 나경원이 원내대표 돼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에 비단길 깔아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나경원은 야당이에요? 여당에 이중됩니까? 이번 청문회는 조국 살리기뿐만 아니라 나경원 살리기 청문회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과연 정의란 사람 없이 청문회하는 선례를 남겨놔도 되겠습니까? 국회는 항상 선례와 관례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도 그러면 정의 없이 누구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 그것이 관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언제 누구한테 나경원한테 그런 관행을 줬습니까? 이것은 청문회 불가해요. 청문회를 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마음대로 범죄자를 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팽개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덜불같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되는 또 덜불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는 게 나경원이에요. 뭐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한테 미친 게 많고 잡혀있는 게 많아요? 야당 원내대표답지 않아요. 야당 원내대표답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나경원은 원내대표 자리 내놓고 그만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 국회 무시하고 국회 침탈해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정인 없는 청문회를 하겠다? 나경원한테 그런 권리 야당 준 적이 없습니다. 결코 나경원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면은,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거리에서 서명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뒤에 번호를 다 적는 것이 대단히 애로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관위에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이제는 뒷번호 주민등록 보유의 뒷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보시는 우리 동기들께서 오늘부터 주민등록 뒷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휴대폰으로 납입하는 경우 일반당원 주민등록 뒷번호 적을 필요 없어요. 책임당원 중에서 휴대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성별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9년 1월 7일입니다. 59년 1월 7일을 적고 제가 남성이니까 일자 하나를 적으면 돼요. 여성은 이자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휴대폰은. 그 다음에 계좌로 할 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민등록 번호만 적으면 된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다수당들이 이걸 못하게 입당 원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우려를 이걸 못하게 계속 막았는데 아무튼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서 조례를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부로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 뒷번호 적을 필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휴대폰 결제할 경우에만 계좌 결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뒷번호. 휴대폰 결제할 때만 뒷번호에 성별 1이나 2를 하나만 적어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거 문재인만 남아날 일이 아니 저 친구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고 마요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지하는 국민들이 45% 이상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 참 나라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자괴감에 다시 한번 빠집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어차피 45% 전후 되는 저 국민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산다 해도 따라갈 사람들이 그래도 반대했던 52%의 국민들이 일어나야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에서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하루 청문회 개최하는 그 과정에 합의를 해준 걸 보면서 정말 정치권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아직 보수 우파라고 자청하는 국민들이 문제부터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 권한 탄핵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이 말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이 맞다고 하고 국회의원 많으니까 그래도 그들하고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4개의 악법이 정개특위 통과했어요. 금년 말까지 이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 짓습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확정 짓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자유, 작지만 먹고 사는 이 풍력, 이거를 지키려면 이제 깨어나야 태극기와 성적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야 매일 6시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 공화당이 기자회견을 하고 태극기 순례를 하면서 현장에서 국민에게 하려고 있습니다. 여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1시 서울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애국 국민들이 집회를 합니다. 현장에 오셔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집회가 10만만 이루어지면 문재인 정권 빨리 끝내고 나라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남은 동지들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일깨우고 광장으로 모시려고 나오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조국 씨 명문대로 연일 국민들이 더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조국 씨 부인 정경심 교수가 중앙대에서 총장 직위를 위조한 게 또 나타나고 그걸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밝혀지는데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당장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사가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장관 임명 60명인가 했는데 그중에 29명이 48% 정도, 48%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한 그 전례를 보니까 더군다나 사회주의 열방대 추진하는 법률 기술자 조국을 같은 공통으로 끌고 가야 되는 문재인 시장에서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거 들을 만한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인 득세를 변경하려는 그런 시도에 중요한 기술자 하나 같은 공통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2017년 3월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헌법 개정안 조국 씨가 주도해서 만든 걸 보면 지금도 그때 저희들 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율자를 삭제하는 엄청난 체제를 변형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갖다 내놓고 여론의 불매를 받고 실제로 지금 갖다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게 아니고 언제든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법률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연방제를 포괄하고 그 지방 문건이라는 또 괴물 같은 조항을 넣어가지고 헌법을 무더기처럼 만든 그 장본인 아니에요? 지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뭐 장관 임명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대한민국 체제가 엎어지냐 안 엎어지냐 이런 관점에서 이 조국 씨 문제를 봐야 된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데는 더 나쁜 거죠. 또 무슨 기자간담회 할 때 몇백 명이 올라가서 좀 못하게 맞고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국민이 조금 용서라도 하고 마음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냥 반관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인영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나경원 씨가 하루 청문회 한다니까 녹지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왜 그렇게 야당다운 야당이 안 되고 매일 그렇게 쫓겨다니고 뭔가 비겁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욕먹는 짓만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라도 의원직 걸고 좀 추정을 해라. 마지막 아직 임명은 안 했으니까 장애에서 싸우던 그렇게 국민들의 요구가 그게 민심이고 국민들은 그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도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중국은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군사력을 강화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평양 가가지고 김정은 체제하고 중국 공산당은 부모동선이다. 짱 밀착된 정말로 피바람을 함께 헤쳐가는 같은 배에 탄 엄청난 그런 밀착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 문재인 씨가 서울 한복판에서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한미일 관계 다 파탄내고 이제 한일 정부 보호협정 파기하고 미국에서 걱정하는 이야기하면 동맹국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내정 간섭한다고 연일 지금 한미 관계 파탄내고 저 외교부에서는 어디 이상한 아줌마 하나 앉아가지고 시부름꾼 앉아가지고 연일 외교다 파탄내고 헬스 대사 여기 계신 분
정말 환하게 해가지고 좋은 보고서 까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 좋다고 그러면 누가 웃겠어요? 대나 수가 웃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다 늪지되고 대한민국이 내일 모레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비상시기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9월, 10월 정도에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흘러갈 것 같고 조국이를 임명할 거로 보이는데 임명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전략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시에요. 저 청와대 군수장께서 문재인 사태 조국 구속 촉구하는 저희 민심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6시에 광화문 관내에서 기자회견을 평상시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7시에는 정준길 변호사 모시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책을 최근에 출판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5시 현장 지도부의 6시 기자회견, 7시에는 우리 홍환 장관님께서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래서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요. 네네네. 예. 하여튼 뭐, 당원 동지를 못하니 그걸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내일 좀 말씀을 하시겠다고 했다. 그 토요일날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셔요. 집회 문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도부에서는 상의해서 A안, B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폭풍우가 많이 몰아치면은 저희들은 저쪽 지하철 타고 이동해서 저쪽 청량리에서 한번 시위를 하고 또 이렇게 들어와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지하철로 이동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최대한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예정대로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지금 장마철이 오래서요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우선은 체크를 하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